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새로운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항공 승무원이 이제 파일럿이나 항공 승무원이 암에 잘 생긴다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낭설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좀 시작을 하기 전에 한 번만 좀 리뷰를 해봅시다. 그러면 항공 승무원이나 이제 파일럿 같은 분들이 어떤 바람 유해인자에 가장 많이 노출이 될까요? 생각해보면 우주방사선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비행기가 날아갈 때 성층권 뭐 위로 지나가기도 하고 아래로 지나가기도 하지만 하여튼간 위로 올라가잖아요. 오존 농도가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외선을 막아주는 그런 어떤 그런 레이어가 좀 얇아지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야간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대 근무. 그러니까 이게 잠자고 일어나고 규칙적이지가 않고 뭐 한 번 이렇게 비행을 가면은 뭐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몇 박 며칠씩 이렇게 잠을 뭐 쪽잠을 자거나 잠을 못 자면서 이렇게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야간 근무, 야간 교대 근무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옛날에도 뭐 파일럿 같은 분들 이렇게 뭐 암 같은 거 많이 생기는 경우에 혹시 뭐 이거 우주방사선이랑 관련 있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얘기가 좀 오래전부터 나왔었어요. 의료계에서. 그래서 좀 살펴보면 그래서 이게 25년 차 항공승무원 암발병 산업재해 최초로 인정이라고 해서 작년 2023년 11월 6일에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업재해로 인정이 됐어요. 저도 들어갑니다. 저도 이제 서울 질판이 남부 북부에 다 둘 다 들어가는데 저도 이게 위원 7명 중에 한 명으로 항상 표결을 하는데 이 표결에는 제가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하고 엄청 세심하게 이렇게 다 자료들을 살펴보기 때문에 위원분들이 이게 뭐 대충 나온 결정이 아니에요.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그냥 뭐 대충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엄청나게 이제 의견이 막 갈리면은 정말 싸우기 직전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그래서 다수결로 결국 결정이 되고 위원장이 나중에 다수 가부 동수면은 이제 직권으로 결정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충분히 노출이 됐다는 거죠. 이게 난리가 났었지. 난리까지는 아니고 좀 이슈가 많이 됐었죠. 항공승무원이 이제 인정을 받는구나. 뭐 비슷한 류의 그런 뉴스가 이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산재 인정됐다는 거고, 요거는 이제 탑건 매버릭 대령이 암에 취약한 이유라고 해서 코미디닷컴에서 3월 22일에 뭐 그 이전이죠. 산업재해 판정 이전에 좀 얘기를 했었고 쭉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 피폭 관리 방안 마련해야 2022년 8월이죠. 계속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백혈병 관련해서 이제 산재 인정을 받았다 뭐 이거고 이거는 이제 위암을 받았다는 거죠. 2023년 11월에는 아이악 그러니까 국제암연구소에서 그 암마다 다 위험인자가 있어요. 근데 이 위험인자에 위암에도 방사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 백혈병엔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진짜 무슨 암이 증가하냐 한 대표적인 논문 세 개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제가 세 개를 쪼르르 가지고 왔는데 가장 그래도 인용이 많이 되고 가장 이제 국제적으로 알려진 그런 논문들이에요. 이거 이렇게 세 개인데 두 개는 메타 분석이고 하나는 그냥 오리지널 논문인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백혈병은 이렇게 막 액티브하게 보고가 잘 안 됐는데 좀 보고가 많이 된 게 이제 악성 흑색종이랑 그다음에 유방암, 여성 유방암인데 악성 흑색종 같은 경우에는 좀 논란이 있어요. 이거는 약간 질병이 발생 기전 자체가 그 성장기, 그러니까 어릴 때랑 청소년기에 자외선에 많이 노출이 되면 좀 발생이 증가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영향이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 피부암 중에 뭐 다른 종류 악성 흑색종 말고 케라티노사이트 계열, 그러니까 그냥 피부 세포 계열은 그 후에 자외선을 쬐도 좀 많이 증가하거든요. 뭐 기저세포암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기저세포 말고 뭐예 영어로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그거 하나 더 있어요. 많이 생기는 게 스퀘모스 셀 카르시노마, 베이절 셀 카르시노마. 예, 스퀘모스 편평상피암이라고 해야죠. 예, 그게 좀 많이 생겨요. 근데 악성 흑색종은 아니라서 이것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고 유방암은 맞는 것 같고 좀 살펴봅시다. 이 논문은 좋은 저널이죠. 요 그림만 보시면 돼요. 뭐 메타 분석 자세히 하면 뭐 끝도 없고 그냥 요것만 보시면은 이제 다 합쳐봤더니 비행 승무원이
표준화 위험비죠. 표준화 위험비. 스탠다다이즈드 인시던스 레이시오가 1.4배였다. 표준 인구 대비 한 40% 정도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 실내 구간은 30% 많이 생기는 거에서 50% 많이 생기는 거 사이 정도인 거죠.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 연구를 합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굉장히 신뢰할 만하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수행된 메타 분석이에요. 요것도 뭐 길게 볼 거 없이 그냥 요 표만 보시면 됩니다. 요 표는 아까 그거를 포레스트 플랫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안 보여주고 그냥 암종별로 다 그거 최종 결과만 보여준 거예요. 합친 거. 그래서 보시면은 이 신뢰 구간 95% 신뢰 구간 하한이 1 넘는 게 아슬아슬하게 1 안 넘었죠. 모든 사이트 암이. 예, 모든 사이트 암이 한 10% 정도 증가하는데 95% 신뢰 구간이 아슬아슬하게 지금 1에 걸쳐 있어서 뭐 대충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악성 흑색종 나왔네요. 한 2배 많이 생기네요. 그 다음에 유방암도 나왔네요. 한 지금 보니까 1.4배 정도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한 40% 많이 생긴다는 거죠. 유방암도. 네, 그래서 유방암이랑 그 다음에 악성 흑색종이랑 그 다음에 모든 암이 조금 많이 생기더라. 그 확실한 거는 유방암이랑 악성 흑색종이더라. 백혈병이랑 림포마, 노호지킨 림포마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그 점추 정치는 지금 높은데 95% 신뢰 구간 하한이 1에서 나가 있죠. 그러니까 모자라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는 건데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고정 효과 모양으로 확성했는데 저 같으면은 이제 이 픽스드 이펙트 모델 말고 랜덤 이펙트 모델이라고 그걸로 합성했을 것 같아요. 왜 이걸 썼는지 모르겠네. 예. 아마 좀 다르게 나오거든요. 이러면 추정치랑 신뢰 구간이 더 유의한 게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은 신뢰 구간이 조금 넓어지면서 덜 나오죠. 예. 아마 뭐 결과엔 영향이 없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오래된 논문, 2002년 논문, 미국에서 한 연구죠. 캘리포니아의 그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암 발생률을 본 거고, 이것도 좀 재밌는 게, 요 두 개 표가 핵심인데, 그래도 표준화 발생비를 봤어요. 근데 하나는 이제 논 히스패닉 화이트, 이제 백인만 본 거고, 하나는 모든 인종 다 본 건데, 이것도 이제 표준 인구 대비 SIR, 그러니까 표준화 발생비를 계산을 했죠. 그래서 신뢰 구간 하한이 1보다 큰 게 지금 요 전체 인종 봅시다. 예, 저희는 아시안이니까 유방암 역시 높았어요. 1.42배, 42%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악성 흑색종 2배, 비슷하네요. 한 2.5배 많이 생긴다는 거고. 또 있나요? 그거 두 개는 여성이었고 유방암이랑 악성 흑색종은 남성에서는 카포시살코마, 카포시 육종이란 게 9배나 많이 생겼어요. 요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근데 또 정작 악성 흑색종은 유의하지 않았네요. 통계적으로. 모든 암을 다 합친 게 2배, 2.5배, 2.4배 정도 많이 생겼어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거 좀 기억해둘 만하죠. 카포시 육종은 뭐냐면 이게 에이즈 걸렸을 때 생기는 그 아주 특징적인 그런 육종이에요. 이게 잘 안 생기고 일반인들은 에이즈 하면 딱 카포시 육종, 이거는 의과대학 그 시험 문제 항상 그 족보입니다. 카포시 육종은 이게 육종이라는 게 이제 그런 뼈나 아니면 근육 같은 데서 생기는 그런 결합 조직에서 생기는 암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인과를 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진짜 우주 방사선이나 교대 근무 때문에 생겼을까요? 에이즈랑 이거는 떼서 생각할 수가 없고 결국에 에이즈 아마 이거 계산해 보면 에이즈 발생률이 높을 거예요. 남성 승무원에게서. 그게 교란 변수로 들어간 건데 그런 것들을 사실 역학 연구에서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그 컨파운더라고 하는 혼란 요인이 많고 그다음에 고려해야 될 편향 바이어스가 굉장히 많아요. 역학 연구는 그거를 이제 다이렉티드 에이사이클릭 그래프라는 걸 그려가지고 막 복잡하게 계산을 하고 막 그 인과 추론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인버스 프로버빌리티 웨이팅 뭐 이런 방법이라는 걸 막 쓰는데 그런 거를 하나도 막 안 하고 물론 이런 수리적 방법만이 아니라 이런 편향이나 이런 혼돈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역학자가. 특히 그 아까 다이렉티드 에이사이클릭 그래프 막 그려보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인과가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 직접 이렇게 인과가. 그
그 다음에 어쨌든 악성흑색종도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간 계속 봅시다. 그래서 유방암하고 악성흑색종만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특히 여성에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국제선 타는 경우가 국내선 타는 경우보다 많았어요. 당연하죠. 길게 가고 그러니까 뭐 리듬 다 망가지고 그 교대 근무 리듬.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더 뭐 높이 날려나요? 하여튼간 더 오래 있으니까 비행 시간이 그 우주 방사선 노출이 많이 되겠죠. 그다음에 15년 이상 근무하면 당연히 많이 생기겠죠. 오래 노출되면. 그다음에 25세 이하에서 일을 시작한 경우에 더 많이 생겼어요. 25세 이상보다. 이건 젊을 때 노출이 되면 더 많이 생긴다는 얘기겠죠. 뭐 젊을 때 아무래도 좀 여성 호르몬도 많고 이러니까 좀 문제가 있겠죠. 상호작용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악성 흑색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내선이 더 많았어요. 오히려 국제선은 거의 없네요. 그다음에 years of service가 15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보다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가 오히려 3배만큼 더 많았어요. 일반 인구 대비. 그다음에 25세 이상 진입한 경우 그 직업으로 3배 정도 많았죠. 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뭔가 바이아스, 그러니까 편향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혼돈 변수, 컨파운더나 음, 악성 흑색종은 백인에서 많죠. 어떻게 보면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입사하는 백인의 특성을 이 반영하는 걸 수도 있어요. 25세 이상보다 많고 15년 미만으로 근무했고 백인이 뭐 15년 이상 근무를 잘 안 한다던가 뭐 아니면은 주로 이제 국내선만 탄다던가 백인이 이건 뭐죠? 하여튼 억측이죠 저희. 그래서 하여튼간 좀 뭐 유방암이랑 여성에서 악성흑색종 많이 생기고 요거는 좀 기억해 둘만 하네요. 예, 그렇게 해서 3개 논문을 다 살펴봤습니다. 한 악성흑색종은 두세 배 많이 생기고 한 2.5배, 유방암은 한 50% 많이 생기더라. 40%에서 50%, 30%에서 한 50%, 40%. 예, 이런 게 좀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간 기전적으로 좀 그래서 항공사 승무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가 산업재해 승인을 이런 암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하여튼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뭐 대충 하는 게 없습니다. 산재 승인도 그 질판위에서 그리고 좀 유방암 검진 같은 거를 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좀 검진 주기를 좀 촘촘하게 잡고 잘 세심하게 해서 미리 좀 발견을 해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전략일 것 같아요. 예,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지금 동영상도 계속 촬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